열대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디스커스라는 어종은 들어보셨죠? 또 키우기 어렵고 pH에 민감해서 더 까다롭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수족관에서 보기만 했지 키울 생각은 엄두도 못 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디스커스 전문가들만이 번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치만 번식까진 못하더라도 화려한 발색의 매력과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유유히 떠있는 듯한 모습이 좋아서 한두 마리씩 키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산란에서 부화, 채차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고요.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었기에 여러 번의 실패와 경험담, 노하우를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대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처음엔 키우기 쉬운 어종을 선택하게 되죠. 수족관 사장님의 노하우를 참고로 하기도 하고 여러 영상이나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어요. 어떤 분들은 과다한 정보량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정보나 노하우를 다 따라하진 못하더라도 반복되는 청소나 환수, 먹이 등등을 따라하다 보면 나만의 방식이 생기거든요. 강아지들도 좋은 습관에 따라 좋은 반려견이 되는 것처럼요. 디스커스는 더더욱 사육 환경과 먹이에 따라 체형을 만들 수 있는 관상어이기 때문이에요. 디스커스는 6마리 이상을 사육해야 이 종의 습성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자수조에 9마리를 키우게 됐고요. 대부분이 도쿄에 있는 차오차오 디스커스 전문점이랑 오사카에 있는 야생 전문 펫발론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 꼭 따돌림을 당하는 물고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불쌍한 마음에 더 악화되기 전에 다른 수조로 옮기게 되면 또 다른 물고기가 따돌림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옮길 수가 없었기에 나중엔 서열에 밀리게 되어도 그냥 한 수조에 놔두게 되었어요. 야생 해켈이 많았었기에 쇼크사를 방지하기 위해 pH 측정기도 사서 나름 pH 6에서 7에 맞추려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런데 나중엔 기포기를 넣고 하루에서 이틀 받아놓은 수돗물로 환수를 해주어도 괜찮아질 만큼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또 항상 28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다 보니 수조가 있는 방은 겨울에 난방을 안 틀어도 따뜻했어요. 방바닥도 다담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었고요. 한 수조에서 9마리를 키우다 보니 사이가 좋은 디스커스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둘이서 몰려다니고 다른 디스커스가 커플 쪽으로 오면 오지 못하게 쪼아대면서 싸우기 시작하고요. 정말 번식이 힘들다는 해켈들이 커플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다 한쪽 구석을 2마리가 청소하는 듯이 쪼는 행동을 하기에 서둘러서 큐브 어항을 준비했어요.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산란상을 넣기도 전에 바닥에 산란을 했어요. 디스커스 커플도 처음이고 이번 건 실패라 느꼈는지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산란 경험이에요. 얼떨결에 한 경험에 제대로 준비도 못해줬던 미안한 마음에 먹이를 냉장만 주지 않고 블랙웜도 급여하기 시작했어요. 디스커스가 한번 몸이 말라 체형이 바뀌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고단백 고지방의 블랙웜을 자주 급여해서 환수도 자주 해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둘 다 밤샘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환수해주는 것도 힘들어서 2일에서 3일에 한 번 50% 정도 환수해줬어요. 나중엔 이마저도 힘들어서 부화라는 욕심을 놓게 됐어요. 그런데 또 2번째 많은 양은 아니지만 산란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부화하기 전에 알들을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었기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 밑에 있던 수조를 2단 수조대인 위쪽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어미가 알들을 먹지 못하게 산란상 씌울 망도 준비했고요. 드디어 3번째 산란. 디스커스는 보통 산란하고 3에서 4일 정도 되면 알에서 꼬리부터 튀어나와 부화를 해요. 그때까지 어미 디스커스는 계속 날개짓을 해서 알들의 곰팡이가 피지 않게 도와주고요. 그래서 부화 직전 알을 먹지 못하게 산란망을 씌웠어요. 그랬더니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고
계속 산란망을 쪼아대더니 나중엔 입에 상처가 났기에 다시 산란망을 치워줬어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간 치어들을 즉각적으로 물어다 다시 제자리에 옮겨주고 부화한 치어들도 어미 몸에 채착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어미 몸에서 점액질도 거의 안 나오고 치어들도 제대로 붙지를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건강한 애들이었는지 얼마 안 있어서 4번째 산란을 했어요. 투명하지 않은 하얗게 된 알들이 무수정란인데 이번엔 많지 않더라고요. 낮은 pH가 산란을 유도하는데 유리하고 부화 직전 알 속에 눈이 보이는 단계에서 환수를 시켜줘서 pH를 올려줬어요. 배에 붙어있는 난황을 전부 먹으면 부화를 하는데 pH까지 맞춰주니 정상적으로 어미 몸에 채착이 됐어요. 또 당분간은 환수를 못하니 적절한 시기에 환수를 잘한 것 같았어요. 치어들이 점막을 쪼아 뜯어 먹는 거라서 암수가 교대로 치어를 돌보고 먹이를 먹을 때도 치어나 어미도 위험해질 수 있기에 교대로 먹어요. 2주 정도 지나자 수컷이 치어 돌보기를 조금 소홀히 하고 어미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치어들이 달라붙으면 도망을 치더라고요. 더 이상 지체하면 몸들이 상할 것 같아 어미로부터 분리를 해줬어요. 다른 영상에선 치어들이 점액을 먹을 때 빼고는 어미 곁에 없다고 하는데 저희 집 치어들은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분리를 한 후부터 브라운 슈림프를 조금씩 넣어줬어요. 치어들은 pH 6에서 7 정도가 좋다고 해서 맞춰줬더니 처음엔 슈림프도 잘 먹고 잘 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가 없어지더라고요. 2주 후부터는 어미로부터 분리를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 빨리 분리를 한 것 같았어요. 다음 산란 땐 좀 더 나중에 분리를 하려 했지만 어미가 너무 힘들었는지 먹이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 뒤로도 산란은 조금씩 했지만 채착까지 가진 않더라고요. 아쉬움이 너무 커서 디스커스 한 쌍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가격이 어마무시해서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암수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데려온 체형도 발색도 이쁜 해켈과 코발트 터콰이즈였는데 운 좋게 한 쌍이 되었기에 어려움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전문 브리더들도 체형과 발색이 좋은 어미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브리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운 좋게 경험을 한 덕분에 디스커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디스커스라는 열대어의 더 큰 매력을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영상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려 볼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